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내년 초에 터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내년 초에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서는요, 여러 곳에 보이지만 일단 17만 명 넘는 그런 군인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5만 명이다, 6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장갑차, 포병, 장비 이런 걸 가지고 다 포함하니까 100개 대대급 전술그룹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 100개면 17만 5천 명의 군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뭐 5만이다 1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탱크는 탱크대로 포병은 포병대로 전투 전술 그룹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의 전쟁은 임박했고요. 여러분, 러시아는요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역사적인 그런 토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적인 요충지까지 굉장히 많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붙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탓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말입니다. 당장 역사적으로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이 키예프예요.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 제국, 쉽게 말하면 러시아 제정 러시아나 러시아 제국이 생긴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게 애초에는요 키예프 공국이 시작점입니다. 키예프 공국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원이 키예프 공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징기스칸이 난리를 칠 때, 징기스칸이 서역 정벌에 나섰을 때 이 키예프 공국은요 모스크바로 옮겨간 거예요. 모스크바로. 그래서 모스크바에 정착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키예프가 쉽게 말하면 모태입니다. 모태. 그 모태를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못 버려. 이게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말입니다. 넓은 영토를 가지고 큰 전쟁에 대응해 왔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지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도 이게 모스크바까지가 워낙 거리가 멀어요. 그까지 가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생을.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독일군을 물리친 것도 워낙 추위에서 많이 싸움을 못 해본 탓에 그만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독일을 물리쳤잖아요. 나폴레옹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넓은 영토에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서방 예를 들어서 나토의 회원으로 가입되면 이게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고 그러면 1500km가 넘는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서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800km밖에 안 됩니다. 800km. 800km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략상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서방 세계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러시아의 안보의 위협이자 앞으로 더 큰 위협으로도 나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나토군이나 독일군이나 나폴레옹 프랑스군이나 이게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거리가 원체 멀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마치 전쟁을 해왔다. 뭐 이렇다면요. 그게 막 1500km, 1800km, 2000km는 없나요? 1500km, 1800km까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 영토를 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모스크바를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깨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그 당시에 이게 암묵적으로 협의된 게 뭐 협의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990년대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동독에서 소련군이 철수를 할 때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협의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동독까지만 와라. 더 이상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꾸 들어오게 되면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말입니다. 소련군이 동독에서 철수를 할 때 나토가 더 이상 안 온다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독일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안 다가온다는 그런 암묵적 어떤 조약을 맺을 때 말입니다. 그 당사자가 푸틴이었습니다. KGB 요원으로 푸틴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깨진 겁니다. 점점 2008년에 조지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을 했죠. 2014년에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2016년이죠. 조지아는 그게 아니죠. 소련이 붕괴된 게 8년이 소련이 붕괴된 게 정확히 따지면 이게 1990년대죠. 1990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999년에는 폴란드나 체코나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라고 하는 라트비아가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나토군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까지 다가온 거예요. 이거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있었고요.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그리고 2014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냥 러시아가. 러시아가 점령을 했고요. 지금은 러시아 군대가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요. 친러시아의 어떤 분리주의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전쟁이 나면 아마 돈바스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키예프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안 된다. 나토를 막아야 되겠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푸틴의 생각. 그 푸틴의 생각이 내년 1월 초에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말입니다. 전쟁이 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미군도 주둔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어서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어떤 전쟁터 중에 말입니다. 대만하고 중국의 어떤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남북한의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게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일 빠를 거다.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동시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터지면 어쩌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그에 대한 대비, 여러분들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현금을 많이 보유해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마 그런 위험성이 지금 워낙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